이번 시간에는 흉의 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흉 이분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을 중시합니다. 감정을 중시하는 거를 주정주의라고 해요. 예전에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라고 했죠. 이 정자가 감정을 중시하는 그 사상이 흉의 쌍입니다. 자, 도덕적 가치,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임. 이제 여기 선생님이 지금 쓴 거는 여러분 똑같이 수능 프린트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악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 여기서 말하는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옳다고 느끼는 거예요. 옳다고 인정함.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인정하지 않음. 자, 이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영상은 개인 링크를 따로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담배 사오라고. 자, 보시면은 담배 사오라고 할머니를 때리고 막 웃는 10대들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영상 보면은 되게 기분 나빠요. 요건 아니다라고 해서 부인의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저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동은 악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불쾌감을 갖는다는 거죠. 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어린애가 다쳤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죠. 아주머니가 도와주죠.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봉사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흐뭇하고 좀 뭔가 시인의 감정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행동은 아주머니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행동은 선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객관적으로 선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느낌이에요, 느낌. 자, 이거 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링크를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보면은 여러분 이거 영상을 직접 학교에서 보면은 입꼬리가 올라가고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공감을 통한 쾌감이에요. 공감이라는 것은 함께 느끼는 거거든요.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는 청소년의 모습. 그 보면은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 나쁠까 공감이 되거든요. 그 상황이 막 느껴져. 그래서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그 청소년 행동은 악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돕는 선한 사람의 모습 보면은 그 아주머니의 따뜻한 모습을 통해 공감해서 흐뭇함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된다.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은 자, 여기 밑줄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자, 이게 아까 그 장면에 보고서 아주머니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모습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개개인만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회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는 걸 보고도 불쾌감 안 느끼고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소수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느끼는 자, 모두가 공감할 감정이다. 모두가 공감할 감정. 그게 이제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도덕적 실천의 동기. 자, 감정. 여기서 감정하고 정념하고는 같은 의미예요. 휴메스는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 도덕적 구별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자,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행동을 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도덕성의 기초. 다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이 도덕성의 기초이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것은 같이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같이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한다면은 불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갖는 것은 공감의 능력 때문이다. 자, 여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도덕에는 유용성이 기반이 된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성을 낳는 행위, 뭐 예를 들면은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 아니면은 인류를 전체에게 기여할 수 있는 뭐 발명품을 만드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 사회 전체에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품, 그런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공감을 일으켜요. 아, 저거 맞다, 좋다, 또 쾌감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은 쾌감을 일으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사회적 유용성이 먼저 기반이 된다는 거죠. 유용성이 기반. 왜 우리가 쾌감을 느끼냐? 사실은 그것이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야, 휴메 공감. 공감은 우리가 서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해주고 서로 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리하여 자신의 편협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성향이다. 자연적이라는 것은 타고났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성이라는 거. 약간 선생님 이걸 보면은 맹자의 측은지심이 생각이 나요. 우물가를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면은 치근한 마음이 든다고 맹자가 얘기하죠.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타고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성향. 휴먼 이 공감이 상상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상상. 그러니까 남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끼게 돼요. 무언가가 느끼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느낌과 관련된 어떤 관념을 갖게 되며 이 관념이 내 안에서 생생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뭐 아까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은 불쾌하는 할머니의 모습 보면은 나도 또한 불쾌한 마음이 들거든요. 자, 이게 공감이라는 거다. 자, 회의주의적 인식론. 자, 이게 회의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알게 된 것일 뿐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실체적 결합을 알 수 없음. 여기서 알 수 없음이 회의주의의 뜻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요거는 스피노자와 완전 다른 점이에요. 스피노자는 얘기했죠. 원인이 있으면은 결과가 따라오고 또 그것이 원인이 되어 또 결과가 따라오고 원인 결과 세계에는 자연은 하나의 기계처럼 맞물려 돌아간다고 했죠. 하나 터빈이 돌아가면은 다음 것이 돌아가고 그런데 휴먼 이거를 음, 반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아에 대한 인식도 감각적 지각일 뿐 우리는 자아 그 자체를 알 수 없음. 여기서 알 수 없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회의주의의 특성인데 이거는 데카르트와 다른 점입니다.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해서 나 자신을 생각하는 어, 특성으로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감각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파악하는 것일 뿐 확실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어, 이렇게 휴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관계란 습관에 불과하다.
요거는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100% 보장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것이 반복돼서 일어났던 습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영향. 사회적 차원의 이익을 부각시키는 데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공리주의 윤리의 모태가 된다. 자, 여기서 사회적 차원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아까 정리한 거 보면은 여기서 다수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엔 사회적 유용성을 낳는 행위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가져다주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쾌감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성에 대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세상을 만드는데 휴미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휴메의 감정중심 윤리사상. 이성 혼자서는 그 어떤 의지작용의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은 의지를 주도함에 있어서 감정에 대립할 수 없다. 이성은 감정의 노예. 요게 이 휴메의 완전 키워드예요. 감정의 노예. 그럼 이성이라는 것은 두 번째라는 거고 감정이 첫 번째라는 거죠. 감정이 주인이에요. 이성은 감정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떤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자, 하지만 단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는 점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감정은 남을 도와야 되겠다는 의지는 제공이지만 이성은 야 어떻게 도와줄까? 119에 신고할까? 연고를 발라줄까? 어떤 방법을 모색하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도와주는 역할, 노예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악덕과 덕은 단순히 관념들의 비교 혹은 이성에 의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덕과 덕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자, 그것들이 일으키는 어떤 인상과 정감에 의해서입니다. 이 인상과 정감은 감정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거든요. 인상, 인상적이다, 정감, 어떤 정이 든다, 뭐 이런 거는 감정이라는 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휴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덕성은 판단된다기보다 느껴진다. 사람의 품성과 행위에서 발생하는 쾌락 또는 고통의 모든 감정이 우리가 칭찬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특별한 종류의 감정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감정이 다 선과 악, 뭐 칭찬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영화 보다가 웃고 간지러서 웃고 막 이런 감정이 칭찬할 것까지는 아니죠. 근데 뭘 보냐? 품성이에요, 품성. 심지어 적의 훌륭한 품성은 우리에게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대요. 자, 나한테는 적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어떤 품성을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는 경우는 오직 그 품성을 우리의 개별적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이다. 그러니까 적은 우리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건 선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라면 유용성이 도덕적 감정의 근원이에요. 유용성이 항상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만 고려될 것이 아니라면 이로부터 사회 전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시인을 받으며 선한 의지가 그것을 추천한다. 자, 유용성에서 전체의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게 나오고 그걸 우리는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내용 쭉 읽어보시고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지의 동기가 될 수 없고 흉은 우리의 도덕성이 일종의 감정, 도덕감. 자, 이거를 모럴 센스라고 합니다. 약간 공감 능력과 같은 거예요. 판단된다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다. 이때의 감정은 개인의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으로 느끼는 사회적 차원의 시인과 부인의 감정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공감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행위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았다. 자, 요거는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데 약간 검은고 그런 악기의 현이에요. 네, 현은 이렇게 나란히 돼 있죠. 하나를 똑같이 올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되는 것처럼 서로 영향을 줘요. 모든 정령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자, 아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회적 차원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자, 이성주의는 나중에 칸트에 영향을 주고 지금 배웠던 베이컨과 휴메의 경험주의는 나중에 공리주의에 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